최근 쌍용차의 유동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쌍용차가 외국계 은행들과 산업은행 등에 상환해야 할 대출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가운데 사는이 오늘 쌍용차의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쌍용차의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고 대주주 마힌드라의 지분 매각도 난항을 겪는 상황 속에서 산은의 결정이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요. 대출금을 걷어들일 경우 쌍용차는 법정 관리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쌍용자동차의 경영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지금 쌍용차가 이달 중순부터 대출 원리금 연체하는 등 유동성 문제가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지혜 기자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쌍용자동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현재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뭐 외국계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 그리고 BNP 파리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빌린 돈이 600억 원 규모였는데 이를 갚지 못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보면서 부도가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까지는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 연체 이자율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붙을 뿐이고요. 그리고 쌍용차의 대주주가 마힌드라입니다. 마힌드라가 구두 보증을 서준 상태라서 지켜보자인 거고요. 이걸 일단 넘겼는데 오늘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 원을 갚아야 되는 만기 날이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죠. 이 국제은행인 산업은행에 시설자금 700억 원 그리고 운영자금 200억 원에서 총 900억 원을 빌렸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지난 7월에 이거를 다 갚아야 됐었는데 한 차례 또 유예를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 갚아야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사실 자동차 업계와 금융업계에서는 이 상황이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심각한 경영난을 쌍용차에서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은행과 또 별개로 우리은행에서도 돈을 빌렸습니다. 이게 150억 원 규모인데 올해 또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2월까지 이번 달로 다가오는데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우리은행도 7월에 한 차례 유예해준 바가 있는데 그걸 못해서 또 연기가 된 겁니다. 이 부분도 있고요. 지금 쌍용차의 부채율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나온 거 보니까 1627%이고 그리고 자본 잠식률도 90%나 되거든요. 유동성 위기는 현재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은행들이 만일 이 연기를 해주지 않으면 연장해주지 않으면 지금 상황 능력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쌍용차가 만약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업계에서는 주목을 해왔던 이슈였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연장은 해줬어요. 근데 기업이 이제 사정이 어렵다고 은행에서 계속 봐주기는 또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외국계 금융사에서는 또 어떻게 할지도 아마 산업은행도 좀 지켜볼 것 같은데 글쎄요. 가장 이제 핵심은 좀 연장을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재희 기자 어떻습니까 분위기? 네, 그렇다 보니까 쌍용차의 신차 렉스턴 이제 못하나요? 이런 고객들의 문의도 지속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산 넘어 산인 쌍용차의 오늘 이제 주가를 보니까 장중에 12%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 현재 5%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숨을 돌린 분위기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만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해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가 쌍용차가 현재 대출금도 못 갚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봐주고 유동성까지 지원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걸 사실 시그널을 시장에 줬거든요. 또 산업은행이 만약에 자금을 회수하라라고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나온다면 다른 채권은행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벼랑 끝으로 모는 격이고요. 쌍용차가 무너지면 코로나19 속에서 가뜩이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부품 협력사들이 줄줄이 도산할 수 있고 또 대규모 실업 사태가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데에서 연쇄 충격을 국채은행의 산업은행이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앞서서 언급해드린 외국계 그 대출금 문제입니다. 외국계 은행의 대출금 문제. 이건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600억 원 규모입니다. 근데 외국계 은행들이 당시 쌍용차에 돈을 빌려줬을 때 누굴 보고 빌려줬어요. 이게 그 최대 주주인 마힌드라를 보고서
사실 돈을 빌려준 상황이거든요. 인도 재계 한 10위권 안에 드는 예. 네, 그룹이죠. 그러니까 그 인도 마힌드라의 그 지분을 봤을 때는 쌍용차 지분 74%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였습니다. 근데 마힌드라가 최근에 지분을 매각하겠다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외국계 은행들이 만약에 이제 마힌드라가 쌍용차 지분을 51%는 유지해야 된대. 만약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돈을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에 마힌드라는 그래도 궁여지책으로 15일 쌍용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00억 원 정도 돈을 빌렸는데 이 중에서 일부 너네가 갚고 못 갚는 돈은 우리가 내주겠다라는 또 그런 대책은 내놨다라는데요. 사실 이제 산업은행에서는 이게 만기를 추가 연장해 줘야지 그걸 오늘 확인해야지 그 시점을 마힌드라가 생각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래서 오늘 쌍용차 입장에서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자, 쌍용차가 사실 이 경영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차도 발표하면서 열심히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종 기자, 지금 네.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쌍용차 스스로도 좀 유동성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내부적으로 뭐 경영진이나 직원이나 상당히 참담한 기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견된 일이기도 한데요. 2017년부터 15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요. 작년부터 영업 적자 폭이 상당히 커진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네. 맨 오른쪽이 올해거든요. 올해인데 3분기까지 누적입니다. 4분기가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3분기까지 영업 적자 폭이 작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것, 이것만 봐도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알 네, 수가 네. 있고요. 최근에 쌍용차 판매량이 뭐 10월과 11월에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네. 역시 이것만으로는 채무를 갚기가 어렵고 경영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네. 대주주인 마힌드라 같은 경우는 지난 2010년에 쌍용차를 인수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한 6,400억 원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전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그 마힌드라의 그 지분 가치가 3,800억 원밖에 안 되니까 이미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힌드라가 일정 지분을 좀 처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쌍용차에 대한 그 생각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연체가 지금 가장 이렇게 코앞에 닥친 문제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법정 관리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해라 기자. 쌍용차의 미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볼 네.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법정 관리, 기업 회생 절차까지 가는 것은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병영상의 큰 이슈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그러면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첫 번째는 대주주가 추가적인 증자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봤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매각을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온 만큼 새로운 인수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아직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전문가 업계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정부 쪽 의지를 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요. 네. 의지도 궁금하실 텐데 정부 의지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 속에서 항공 쪽에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서 쌍용차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 많은 것은 아니다,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것은 가능할 텐데 이것이 또 쉽지만은 않은 게 체질 개선만 놓고 봤을 때 지원을 할 수는 없다. 좀 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안 그러면 한국 GM이라든지 르노 삼성 쪽에서도 또 추가적인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이는 지켜보자라는 업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자,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쯤 상황이 악화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근로자들이 일자리 잃을까 이런 걱정이 가장 먼저 듭니다. 정부와 사면이 좀 지혜로운 좀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해 보겠고요.